벌써 이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또 100일을 맞게 되는 날이거든요. 어떤 얘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예. 벌써 이제 1년이 돼 가고 있네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1년이 돼 가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날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여쭤봅니다. 네, 12월 3일 분명히 어떤 메시지는 나올 겁니다. 12월 3일이 계엄, 비상계엄 1년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의 메시지, 강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어떤 그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거에 방점이 두었다면은 네. 이 그 방향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른바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오히려 중도층의 그 민심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선뜻 주지 않는 그런 걸로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중진 의원들의 어떤 간담회 표현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가가 지금 지도부의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저 화면에는 오늘 2시에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사법 파괴 예. 항의 집회입니다. 그리고 5시에는 울산, 오늘을 중심으로 예. 전국 10개 시도에서 잇따라 지금 그 집회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비단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 대한 메시지도 이제 서서히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네. 12월 3일 날 메시지는 중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믿고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쟁 강도를 좀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중도를 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12월 3일에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어떤 과정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한 얘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까지도 좀 밝혀야 한다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요구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최근까지 그 언행을 보면 예. 유감 표명 수준까지는 뭐 갈지는 몰라도 절연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갈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 장동혁 대표는 친윤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당대표로 되었습니다. 예. 또 그 당대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발언까지 했고 또 그 뒤에 비공개 의총에서 매우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도 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봤을 때는 전령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지고 네. 오히려 뭐 중도를 아우른다라고 하면서도 애매모호하게 뭐 계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섞이면서 예. 그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는 주목하는 것이 12월 3일의 메시지보다도 예. 내년 1월 초에 있을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당원 게시판 지금 처벌해 달라는 그 당 관련 기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자, 그 기구에서 저는 오히려 처벌 가능성, 징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조치도 긍정적인 조치 또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1월 초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징계 결과가 오히려 더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짧게만 보완을 좀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른바 핵심 지지층을 보듬는 것과 외연을 확장을 하는 즉 중도 보수 쪽에 외연을 확장하는 거하고는 이율 배반적인 그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한쪽을 취하면 한쪽은 버려야 된다라는 게 좀 어렵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동행 카드도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정당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변모를 하자. 지금까지 연이은 총선을 비롯해서 대선을 계속 지금 패배하는 그런 정당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정당으로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다시 정권을 획득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바로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절박한 표현이거든요. 제 지역구가 충북 청주입니다만은 바로 지금 그 중진의 회의에서 이대로 가다간 개구리가 서서히 죽는 것처럼 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엄태영 의원 지역구가 바로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에서는 가장 보수 세력가 강한 지역인데도 지금 그렇게 이제 절박하거든요. 예. 이 큰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진들의 목소리가 다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 숙제만 남은 것입니다. 이게 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도 잡고 외연 확장도 하고 그러니까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으려면 같은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거다. 이런 목소리를 그러면은 낼 수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낸다면은 중도와 외연 확장 다 동시에 네.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비대위 회의에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비대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이거 두둔할 생각 없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상황을 확실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4월 4일 탄핵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갔습니다마는 바로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그거는 진실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폄하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 12월 3일을 위해서 더 같은 고강도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예. 탄핵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절연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할지 그게 지금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윤 대통령의 윤어게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그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분명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이 설당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절연이 이미 돼 있다. 그리고 또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원도 아닙니다. 1호 당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현실이기 때문에 절연은 이미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절연을 증거를 대라. 어떻게 해야 완전히 절연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수준을 맞추는 거에 대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절연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동원 대변인님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충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연의 그 방법이 사실은 저는 그 프레임에 말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윤 전 대통령은 5월 달에 이미 탈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동조하거나 목소리를 같이 가져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비해서 매일같이 재판 진행 상황은 중계되고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걸어서 오히려 절연을 못하도록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 접착제를 붙여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절연의 그런 어떤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네. 개업을 사과하는 그 방법이 계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전횡을 초래했다. 현재 그 모든 헌법의 뭐 어떤 권력분립 제도를 파괴하는 예. 이런 민주당의 행위를 우리가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막아가겠다. 무능력해서 죄송하다. 여기에 사과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 과거로 가가지고 계엄 때문에 그 사과로 일단락되는 이런 게 아니죠. 그 계엄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갔고 민주당이 정권 가져가서 헌법을 해체하고 있다. 네. 이걸 우리가 못 막고 있다. 무능력해서 죄송하다. 여기에 사과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현재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과거에 대한 사과는 하나의 곁들여진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 과거의 사회에 만약 천착하게 되고 과거 사안 여부, 정도 여부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게 되면 당내 분열이 또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도 사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리고 사과를 이미 했고 그런데 또 하라고 하죠. 네. 이거는 만족시킬 수 없는 사과 요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관련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네. 현재 민주당의 저런 전행 이런 것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힘을 주면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대로 어떤 기조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와 관련된 싸움을 2017년도 해봤어요. 4년 갑니다. 4년 2020년도 4월 달에 비로소 보수가 완전체가 됐어요. 예.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아마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한동훈 전 대표가요, 최근 여러 국면마다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 취소 소송 승소 이후에는 여권에서마저도 좀 칭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이구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예. 이거는 한동훈 재산 압류해서 그 돈 뺏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어요. 네.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지.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했고 네. 론스타 취소 소송 승소 관련해서 사실 여권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칭찬이 나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였다. 이렇게 좀 자찬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여권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잘한 건 잘한 거다.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 한동훈 전 대표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도 확장을 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한동훈 대표 잘하셨죠. 그날 소송 결과 발표 직후에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상황이고 또 성과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일 뿐 네. 그것을 누구의 성과라고 가르기 위해서 한 발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받았죠. 왜 숟가락 얹냐. 그러면서 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 뭐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그때 객관적으로 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인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 더 큰 이자 비용을 물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단한 것 잘했습니다. 평가하고요. 그게 이번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 어쨌든
죄송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그 소송은 어쨌든 법무부 국제 담당 부서에서 끈질기게 이루어졌고 그 소송을 담당한 또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거를 끝까지 잘 관리한 이 정부가 함께 만들어간 것이죠. 예. 그 중에서 공을 가장 치자면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공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없을 수 있었던 그 소송을 시작한 것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왜 자꾸 스스로 이걸 전체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본인의 성과를 깎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흠집 내려는 수단으로 왜 이걸 이용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고 이 직후에도 그랬고 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성과와 이거는 칭찬 많이 드리고 할 테니까요. 이걸 네. 가지고 정치적 논쟁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정치적 논쟁으로 이끌고 간 거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예. 그때 그날 그거 발표하면서 누구누구의 공이 어떻게 이런 거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국고 손실을 막았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가 그걸 잘 이끌어 왔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4천억에 이르는 국민 세금의 유출을 막은 거기 때문에 정부 대표가 발표하는 게 당연한데 네. 그걸 국회에서 어디다 숟가락 얹어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곡해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예. 그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김 총리가 대한민국의 쾌거였다 이랬으면 문제제기 못하죠. 하지도 네네. 할 이유도 없고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이재명 정부의 쾌거입니까? 이 변론 종결도 이미 이재명 정부 탄생 전에 이루어졌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쾌거였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은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고 했던 부분은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사실관계 바로 잡은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겸연쩍으니까 한동훈 대표 잘했다라고 또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팩트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 화면 네. 김민석 총리가 이 발표의 주체가 된 게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됐죠. 저걸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가 저는 시발점으로 봅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무슨 한동훈 대표의 공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4천억 국부가 유출된 것을 막았다. 이게 대한민국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 참 이 정도야 되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하는 거에 정쟁의 시발점이 된다. 왜 하필 가만히 있던 종묘도 가고 이 광화문에 어떤 무슨 또 이 상징물 거기도 가서 시비를 걸고 하면서 정작 이 합의문의 발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부로 한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서울시장 내년 지방선거에 마음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너무 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드리면 예. 한동훈 대표가 참 애처롭다. 눈물겹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왜죠? 아니 대장동 항소 포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여건을 하루에도 페이스북에 엄청난 글을 올리면서 네네. 공격을 하고 예. 사실 불과 얼마 전에 각종원 전 사령관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그에 대한 그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태연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참으면서 또 대여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의 잘하면은 또 잘했다라고 예. 자당해서 좀 먼저 해줘야 되는데 물론 숟가락 얹지 말아라고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동훈 대표가 하루 이틀 좀 기다리면 예. 본인이 자연스럽게 공직사가 아마 부각이 될 건데 성급하게 정쟁적으로 이끄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 자당에서조차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당에서 잘한 거는 잘한 것이다. 네. 총리도 다시 말을 바꿔서 공이 있다라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이렇게 그 장동혁 대표든 또 원내 대표든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심지어 한동훈 대표를 보고 자기 공직사를 위해서 한가롭게 아주 한가롭게 자기 공만 내세우는 옹졸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또 공격까지 받는 처지가 됐어요. 예. 이런 걸 보면 참 그 내년 1월 달에 그 당원 게시판 징계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까지 당에서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예.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련이라든지
말 한마디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친윤 주류 일색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이나 네. 태도가 합리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예.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저희는 2022년도에 나머지 2천억, 2,800억 정도였는데 이자가 불어서 4천억이 된 거죠. 이 부분을 추가로 가져오자라고 결정한 게 한동훈 장관이 잘한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은 사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때 6조 원을 청구했는데 거기서 거의 다 이겼고 4.6%만 남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고생한 거죠. 그 사이에. 역대 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영속성 있게 고생을 다 해온 거예요. 예. 그리고 2022년도 8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또 선택을 잘 하셨던 거고 예. 이 모든 것들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공무원들이 공이 큰 거죠. 근데 예.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니네가 잘했는데 우리가 잘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의 공이 쌓여서 이제 그 승소 결과를 이끌어 온 거긴 할 텐데 말씀하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칭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왜 이 부분을 잘했다고 해주지 않는 것인가 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안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 냈는지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성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4천억여 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만 좀 쏙 빠진 채 예, 지금 공을 얘기를 하고 우리 있거든요. 앵커님, 혹시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뭐 시선이 특별한 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한동훈 이름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각급 회의라든가 이럴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 하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일단 화면에서 저렇게 특정인의 어떤 최고위원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을 지금 이 이슈로 하이라이트를 삼으니까 왜 한동훈을 일부러 빼는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론스타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무조건 빼자라고 하는 게 당 전체의 기류로 돼 있다. 이것은 팩트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당시 법무부장이 한 거는 잘했다. 그래서 4천억 대장동 지금 항소 포기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더 크게 이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당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일부에서는 이 한동훈 그 개인보다도 공무원 전체 그리고 그 당시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수사를 했던 수사팀 이런 분들한테 더 스포트라이트를 가는 그 발언을 하는 거 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더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당내 전체의 기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국민의힘에선 충분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 강조를 일부러 그런 건 합니다.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고 한 상대가 바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을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을 거절하고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요.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토론을 제안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은 그 대장동 수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부터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토론 얘기하신다면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 그러면 제가 뭐 어딘지 하겠습니다. 예, 원래 토론을 먼저 제안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와는 토론을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같이 합시다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저 발언을 조국 대표가 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만약에 내년 지자체 부산시장이 나온다면 네. 북합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조국과 한동훈의 보선 국회의원 대결 뭐 이것을 또 염두에 두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했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과는 전혀 인연도 없는데 왜 부산에 요즘 자주 오느냐에 대한 어떤 견제가 깔린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왜 장경욱 대표를 이야기하느냐. 본인은 굳이 논리적으로 딸려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제1야당의 대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본인이 법여권 전체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정치적으로 확보하려는 막 그런 그 의도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호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을 향해서도 우호적인 인식을 좀 받아보겠다는 막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예,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막 뜨고 있는 상황이 불편해서는 아닐까요? 그렇게는 안 뭐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도 이렇게 핍박받는데 뜬다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래서요. 견제가 아닌지. 뭐 발언을 많이 해서 보도가 일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거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뭐 좀 사그라졌다 예.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이 6년 7개월 만에 내려졌죠.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한테 유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소원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렇게 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좀 평가가 다른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번 판결 보셨는지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그러니까 듣고 이 싶습니다. 1심 법원이 유죄 인정하는 범죄 혐의 사실들의 쭉 내용, 그 전담부 판결 내용을 보면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돼도 당연할 만큼 굉장히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꾸짖습니다. 예. 범죄 내용은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공동 감금, 폭처법상 공동 폭행, 뭐 국회법 위반 등등 해서 법률 위반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그 행위 내용도 죄질이 무겁다는 게 평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에 대한 어떤 이 책임은 그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양형에서 근데 1심 재판부의 양형 고려 요인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고려를 하니까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도 부족할 판에 나관의 의원 같은 경우에 한 거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민주당의 독재 저지선을 사법부가 만들어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법부하고 지금 재판 거래한 거 아닙니까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 내용 중에서도 민주당의 국회 전행에 대해서 질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거기에 주된 취지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정치권 그 행태에 대해서 질타를 했으면 반성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보여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잘못했죠. 국회 선진화법상 저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뭐냐면 자 동물국회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엄벌 취할 테니까 예. 대화 타협을 통해 수기 과정을 거쳐라.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도 신설을 했어요. 네. 근데 안건조정위원회 그거 무력화시키잖아요, 민주당이. 사람 탈당시켰다가 무소속으로 넣었다가 하여튼 5분의 3 넣고 무력화시킵니다. 예. 근데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규칙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되는 것을 어긴 거예요. 그래놓고 저걸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빨리 하고자 네. 올린 거거든요. 자 거기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개특위 위원 중에 오신환 의원을 의사표시를 반대한다고 의사표시가 페이스북에 오르니까 그분을 또 빼버립니다. 네. 그리고 권은 의원도 빼요. 자, 이런 식의 반칙이 난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소수 야당의 권리였다. 이런 예. 취지의 정치적 동기를 인정했던 부분으로 보여지고 네. 저는 이거는 양자 다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예. 한쪽에만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무도한 부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전제가 뭐냐면 민주당도 국회 선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한쪽만 선진화돼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일각에선 저렇게 지금 저 당시에 빠루까지 등장을 하고 제가 이제- 저 당시에 있었는데요. 예, 예. 빠루는 나경원 의원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누군가 이걸 듣고 쓰려고 했다라는 걸 들어보인 거지. 그게 빠루 나경원으로 이미지가 찍힌 거예요. 사실은 예. 나경원 의원이나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빠루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저 부분은 예. 확실하게. 그러면은 의원들 감금한 상태에 대해서는 저 감금도 최입의 의원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빼고 최입의 의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사보임 해가지고. 예. 최입의 의원실에 몇 분이 들어가 계셨어요. 그때 몇 분이 있는데 그때 이게 물론 법리상 감금은 맞지만 예. 실제 그 정도의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나가려고 하는 것도 다시 잡고 했는데 그 잡음의 정도가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금죄 감금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네. 약간 의원들끼리 그 친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야, 나가지 마 이렇게 말리고 하는 과정이 감금으로 된 것이지 저게 소위 말하는 감금죄 감금의 정도 예.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제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재판부가 아주 고심한 흔적이 저는 대단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 4년 이상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린 것도 걸린 것이고요. 이른바 벌금형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예. 저는 저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른바 지금 현재 아주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이게 지금 왜곡이 돼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불러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의 사법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였다 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이 의원직은 유지를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배에 대한 벌금형은 고강도로 때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재판부의 군해를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 그리고 빠르면 12월 중에 또 마찬가지로 판결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아마도 민주당이 이것을 뻔히 알고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이 이번에 검찰은 항소하길 바랍니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거 글쎄요. 저런 말이 저렇게 술술 나올까요?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는 그런 순간이 참 참담합니다. 예, 지금 이제 관심은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이 여부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지어서 검찰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항소를 해도 안 해도 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이제 별개의 사안이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국회에서 폭력 사태에 대한 판결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그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해준 판결이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아니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본인이 어떤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듯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걸 강조하려면 국회에서의 그 일어났던 폭력에 대해서 네. 어쨌든 본인들이 주도해서 당시에 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법 결국 지금 공수처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또 연동형으로 선거법을 바꾸려는 거 예. 관철은 안 됐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그 맹분 있는 선거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가를 점령하고 점거하고 또 상당한 폭력을 행사해서 거의 국민들에게 선진화법 이후에 조금 조용하던 그 국회가 정말 이런 그 폭력으로까지 얼룩질 수가 있느냐.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가져온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사과를 하면서 또 본인들이 무엇을 어떤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예. 상당히 개탄스럽다. 물론 저희 당 의원들도 이제 곧 또 재판이 있을 겁니다만 예.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뭐 의원직 상실형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뭐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처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유민주 질서를 뭐 이렇게 지키게 해줬다라는 식의 반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편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